부자들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채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자들은 채권 투자에 진심일까? 자, 지난번에 우리는요, 은행 이자는 너무 서운한데 주식 투자는 위험해. 그렇다면 내 돈을 조금 알차게 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도 기본적으로는 한다. 자, 그런데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채권 투자를 할까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들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채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알면 부자가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이 채권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연금 투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난번 동영상을 보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듣지 못했던 분들 지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한다. 자,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 부탁합니다. 네, 제가 핵심 중심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면가가 있었습니다. 액면가는 만기 시에 돌려받는 원금의 액수를 이야기하고요. 표면금리 혹은 쿠폰금리라고 하는데 발행 시에 정해진 이자율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기는 원금을 상환받는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채권은 쿠폰이라는 이자도 받긴 하지만 은행의 예금이랑 달라서 사고 파는 게 가능한데요.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이었던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 주체에 대해서 국채, 공채, 회사채 순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마치고 바로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부자들이 채권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 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가지 개념만 제가 오늘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채권의 총 수익률인데요. 총수익률. 영어로는 이제 YTM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총 수익률은 실제 채권을 투자했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채권을 샀을 때 만기까지 가져가면 총 그래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기까지 가져간다면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중간에 싸게 산다, 비싸게 산다라고 하면 채권의 가격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고 그렇군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자가 3%이고 액면가가 10만 원인 채권을 9만 원에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랬을 때 표면금리로 받는 이자 3% 3천 원이 될 텐데요. 이 이자뿐만이 아니라 만기 때에는 액면가 10만 원, 그러니까 9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됐으니까 만 원의 차이까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기 때는 액면가 10만 원으로 내가 돌려받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록 중간에 9만 원으로 샀지만. 예, 그래서 이 차익에 대한 만 원과 이자 3천 원, 이게 어떻게 보면 총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총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채권 투자를 하는 진짜 비밀, 이유, 그것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네, 채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수익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자를 받는 이자 수익과 두 번째는 채권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로 나오는 수익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본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채권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이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거래하는 채권형 ETF, 채권형 펀드의 경우는 이러한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지금은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은 채권형 ETF나 펀드 이런 간접 상품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알채권이라는 표현도 가끔 하는데 네. 채권 자체를 예. 사고 파는 것을 많이 선호하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채권 투자를 통해서 단순하게 순수한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본 차익 비과세 원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부자들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바로 저쿠폰채라는 상품의 특징입니다. 저쿠폰채. 네. 저쿠폰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쿠폰채는 말 그대로 쿠폰 금리가 낮게 발행된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쿠폰 금리는 이자인데 네. 이자가 적은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높은 것보다 나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걸 선호한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매우 낮았던 2021년 기억해 보시면 당시 발행됐던 국채나 공사채는 주로 1% 내외의 그 쿠폰금리를 가지고 발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점차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원금을 손해보면서 그냥 파는 상황들이 생겼고요.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액면가보다 싼 가격으로 이 채권들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채권을 싸게 구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래 채권에서 주기로 했던 쿠폰 금리 1%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채권을 싸게 사면서 발생되는 자본 차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2% 정도 싸게 구입했다, 싸게 샀다라고 한다면 액면가보다 싸게 샀다면 쿠폰금리 1%와 자본차익 2% 합쳐서 총수익률 한 3%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액에게 그것밖에 안 돼요. 그 부자들이 아무리 자본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차익 플러스 이자 소득을 합하면 한 3%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달려드나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산에 여유가 있고 세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수익률보다는 세금을 떼고 난 세후 수익률을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 총 수익률이 3%인데 표면금리가 1%라면 저쿠폰채는 이런 면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금리 이자가 1%, 이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이자 소득인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반면에 채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사서 만기에 상환을 받게 되는 2%에 대해서는 그 자본이익 비과세가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이익도 이익이지만 세금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뜻이군요. 네. 자, 그런데 요즘은 또 금리가 오히려 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게 기대된다면 더 큰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특히 만기가 긴 저쿠폰채는 듀레이션이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이 쿠폰의 가격은 다른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에는 세금도 적게 내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네. 이것 외에는 부자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저쿠폰채는 주로 국채나 공사채 같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용도가 높은 장기채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이 좀 낮고요. 시장의 거래량도 많아서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계선에 있거나 위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저쿠폰채가 과세 대상인 이자 소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 채권이 매우 유리한 거죠. 한마디로 저쿠폰채는 세금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절세도 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함께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품이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어떤 단점이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지금과 반대되는 상황이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채권을 샀는데 거꾸로 금리가 막 오른다라고 하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채권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왜 부자들은 채권 투자에 진심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채권 이자 그리고 채권을 사고 팔 때에 단순하게 자본 차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자본 차익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이면 이자가 높은 채권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같은 가격이라도 이자율이 낮은 저쿠폰채라고 이야기하는 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산다. 상당히 엉뚱한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공부,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부자들은 채권 투자, 특히 이자율이 낮은 저쿠폰채에 진심일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하면 부자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선호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은행 이자는 서운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하는 분들이 이 부자들이 채권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까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채권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